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배당 투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배당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배당 수익은 얼마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많이 주는 회사는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오랫동안 많은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는 5년간 13조 원의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주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네요. 오늘 알아볼 고배당 주식은 하나금융그룹입니다. 4대 금융지주 중에 속하는 회사이며 흔히 아시는 하나은행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배당을 주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하나금융그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은행이며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증권회사도 가지고 있으며 하나카드, 하나저축은행 등등 여러 가지 핵심 계열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들을 모아서 이익별로 기여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익의 약 80% 정도는 하나은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전부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증권, 카드, 캐피탈 계열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을 금액으로 나타내면 하나은행은 2022년 약 3,200억 원의 순이익을 내었습니다. 그에 반해 은행이 아닌 계열사, 즉 증권, 카드, 캐피탈 등을 모두 합친 계열사들의 순이익은 700억 원 정도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18%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은행 부분의 기여도가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계속 상승을 해오다가 22년 하락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투자 자산들에 대한 관심이 줄고 은행으로 돈이 모여서인 것 같습니다. 증권, 카드, 캐피탈들의 순이익이 점차 상승하다가 2022년 크게 떨어진 것은 앞서 말한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금융그룹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계열사는 하나은행입니다. 수익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이 없다면 하나금융그룹은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은행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금리가 높으면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고 예금을 많이 해 은행이 많은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을 많이 하고 예금이 줄어들어 대출 이자를 은행이 받기에 많은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은행의 대출과 예금 금리 차이를 예대금리 차라고 하는데, 기준금리가 얼마이든지 은행은 항상 예대금리 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수익에 있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부럽기도 하고 많은 질투도 받긴 하지만 은행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은행의 연간 순이익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ROE,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기업의 당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자기자본 수익률도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내 돈은 크게 들이지 않고 사업을 잘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정말 우상향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타격을 입었을 때조차도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업의 특성상 영업이익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뺄 것이 많이 없기에 순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은행의 수익성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인 NIM, 즉 순이자 마진은 1%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기준금리가 높든 낮든 어떻게든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은행은 무조건 돈을 잘 버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많이 오르면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대출 이자 역시 올라서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에 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연체는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실제로 젊은 층의 연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연체의 심각함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앞으로 0.25%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은행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연체 관리를 해야 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연체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가계, 기업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높아진 대출금리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받아야 할 이자를 은행이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받아야 할 이자를 비용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대손비용이라고 합니다. 2022년 하나은행의 대손비용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기준금리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은행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지만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간다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은행은 현재 위기인 것일까요? 은행업 전체로 보면 연체가 위기는 맞지만 하나은행은 충분히 견딜 만한 힘이 있는 은행입니다. 보시는 표는 하나금융지주의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전부 다 10%를 넘고 있으며 보통 자기자본 비율이 10%가 넘으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체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돈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금융그룹이 가장 높은 자기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은행을 통틀어 제일 안전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신한지주, B&K 금융그룹이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연체가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경제력이 약한 개인에 대한 대출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튼튼한 기업, 즉 대기업들의 대출은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연체가 증가해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2022년 2분기부터 하나은행은 앞으로 연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해서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엄청나게 늘려버립니다. 가계대출 성장률은 마이너스인데 대기업에 대한 대출 성장률은 무려 17%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대기업 대출을 늘려 가계대출에서의 손실을 메꾸고 돈을 더 벌고 있습니다. 연체가 늘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한 하나은행입니다. 은행은 대출도 하고 여러 가지 펀드, 신탁 상품들을 팔아서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흔히 대출 이자를 고객에게 받는 이자 이익,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을 팔고 수수료를 챙기는 비이자 이익에서 대부분의 돈을 은행은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에서 여러 관리비를 제외하고 연체가 일어나면 비용 처리를 하는 충당금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남습니다. 은행의 수익은 이익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데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2020년부터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수익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은행업을 벗어나 새로운 화폐인 가상자산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열사는 하나카드입니다. 계열사 중에서 세 번째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이며 하나증권의 경우 수익이 크게 늘었다가 크게 줄어들기도 하지만 하나카드의 경우는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꾸준히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증권보다는 하나카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표는 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의 신용 판매 이용 실적입니다. 쉽게 말해 어디 카드를 제일 많이 썼는지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카드 회사들이 있으며 하나카드는 가장 낮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입지는 가장 낮지만 그래도 꾸준히 돈을 벌어오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금융그룹 주식을 3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으면 배당 수익은 얼마일까요?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3년간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상승을 하였고 올해 2023년 예상치 역시 작년 대비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모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2020년에는 1,8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3,100원, 2022년에는 3,35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였는데도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최근 3년간 배당 금액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3년간 주식가격 차트입니다. 3년간의 평균 주식가격을 42,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020년부터 매달 100만원씩 주식을 사 모으면 1년 동안 285주를 모으게 되고 배당금 1,850원을 받으면 배당 수익은 53만원입니다. 2021년에는 570주를 모으게 되고 배당금 3,100원을 받으면 177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습니다. 2022년에는 855주의 주식을 모으게 되고 배당금 3,350원을 받으면 286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습니다. 3년간 받는 배당금은 총 516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앞으로 지급하게 될 23년, 24년 배당 수익률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며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배당 성향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당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을 모으셔도 계속해서 높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